네, 이제 1분기도 마무리가 됐고 4월의 첫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G2 국가,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경기 개선세가 지속되는지 그 여부와 더불어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등이 주요 체크 포인트가 될 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의 차은정 기자와 이관욱 전문가 그리고 허준식 해설위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참 월 초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볼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의 PMI 발표가 됐고요. 또 오늘 밤에는 ISM 제조업 지수 미국에서 발표가 될 텐데 전망치까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해설위원님, 일단 중국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궁금해요. 네, 그 중국 제조업 PMI는 일단 전망은 51.4 정도였었는데요. 2월 달이 이제 50.2였으니까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봤었는데 지금 아까 전에 나온 10시에 나온 거 보니까 이제 50.9로 나왔어요. 예상보다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6개월째 이제 확장세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ISM 제조업 지수 관련해서도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일단 예상은 2월 달에 54.2보다 조금 낮은 54.1 정도 될 것 같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미국의 어떤 예산 편성 으로 재정 절벽 우려가 완화가 됐고요. 또 워낙에 이제 주택이랑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의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이게 이제 그 정부 쪽의 지출 감소분을 커버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ISM 제조업 지수도 확장 국면이 좀 이어질 수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3월 21일 날, 저번 달 21일 날 영국 시장조사기관인 이 마르키트가 집계해서 발표한 미국의 3월 PMI 제조업 지수는 54.9로 2월 달에 54.3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제가 경험적으로 똑같은 궤적을 그리는지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3월 달에 먼저 발표된 마르키트 쪽의 제조업 지수만 봤을 때는 지금 ISM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도 호전세 좀 점쳐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중국이 좀 더 잘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양쪽 모두 기준선인 50을 계속 상회하는 모습들 기록이 되고 있고요. 오늘 밤 지표도 많이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또 하나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될 텐데요. 일단 컨센서스를 봤을 때는 3월 중순 이후 지속적으로 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정말 시장의 눈높이를 맞춰줄지 그리고 시장의 상승 동력이 돼줄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삼성전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은 갤럭시 노트2, 그 다음에 갤럭시 S3에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 주기가 2년에서 3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바꿀 때가 다 됐거든요. 그냥 의무적으로 의무 기간, 사용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갤럭시 노트2라든지 그다음에 S3 같은 경우 판매가 상당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을 본다면은 컨센서스가 대체적으로 증권사들마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53에서 54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8.5조에서 그 다음에 9조 원 가까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2012년 4분기 대비해서 다소 조금 감소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그런 원인이 왜 그런가 하면은 디램 출하량이 조금 4분기 지난 4분기보다 조금 감소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 다음에 LCD 역시 출하량이 조금 감소되면서 결국 실적이 조금 저조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1, 4분기만 놓고 본다라면은 사실상 실적이 하향세로 돌아서는 게 아니냐.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 증시의 움직임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을 갖다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표를 한번 볼까요? 잠시 표를 한번 보시겠는데 지난 삼성전자가 보통 분기 초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발표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1, 4분기 때 2012년 1, 4분기 때 실적 발표하고 시장이 하향세로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2, 4분기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표 후에 하향세. 그 다음에 3, 4분기 때도 발표하고 나서 하향세. 그 다음에 4, 4분기 때도 발표하고 나서 역시 하향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하향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이번 주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역시 그때는 조금 조심해야 될 이때 이제 추세는 복귀됐지만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효과보다도 오히려 기대감이 꺾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 이제는 2분기 이야기가 벌써 나오기 때문에 2분기에 영업이익 10조 원 시대가 열리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일본 쪽으로 눈을 돌리면 4월 BOJ 금정위가 처음으로 구로다 새 총리 주재하에 열리게 됩니다. 자, 엔화 약세가 지속될지 이것이 포인트가 될 텐데요. 차현정 기자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3일, 4일 이틀간 일본은행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열립니다. 최근 엔저 흐름이 다소 약해진 가운데 금정위에서 어떤 수위의 발언과 정책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구로다 하루이코 신임 일본 총재가 엔화 약세를 이끌 추가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은 복병으로 자리합니다. 그는 지난달 26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디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 장기 국채를 더 사들이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구로다 총재의 국채 매입 범위 확대 의지가 관철될 경우 엔화 약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엔화 추가 약세 조치가 취해지면 국제 무대에서 일본 수출 기업 경쟁력은 강화되고 반대로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은 떨어져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엔달러 환율 일단 94엔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기대보다 못한 정책이 나오면은 그 모멘텀이 꺾일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 시장에서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해설위원님 좀 간단히 들어볼까요?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정책에 대해서요? 네. 죄송한데 제가 기자가 얘기한 걸 전혀 못 들어서 어쨌든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BOJ는 당분간은 시장에 특히 이제 완성차 업체한테는 뭐 좋은 재료는 아닐 것 같아요. 워낙에 지금 오늘 아침에 나왔던 단칸 지수 같은 경우도 서비스 쪽은 조금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은데 제조업 쪽으로는 아직은 좀 불편한 쪽이어서 엔화를 여기서 강세 쪽으로 돌릴 것 같지는 않고요. 일본 쪽에서 지금 무역 적자가 커지고 있는 게 그 문제면 문제겠는데 네. 그래도 아마 드라이브를 엔 약세 쪽으로 좀 걸 것 같아요. 수출 쪽으로 해서 좀 활력을 찾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겠고 돈을 풀면서 내수 소비를 좀 살려보려는 의도였었기 때문에 워낙에 환율을 건드린다기보다는 그래서 당분간은 엔저 이어질 것 같고요. 자동차 쪽은 조금 그걸로 인해서 좀 불편한 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증시 자체적인 모멘텀은 무엇이 있는지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는 추경이 있는데요. 추경 편성 발표 이후에 수혜주를 찾으려는 움직임 점점 더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는 건설주 오늘 대책 발표가 있을 텐데부터 해서 금융, 은행 쪽 그리고 상투사 관련주들까지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해설위원님 어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추경은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 정합해보면 연간 세입 감소분 12조 원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제 12조 원 이상일 것 같고요. 최대 한 24조 원도 부르는 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적어도 한 중간 밴드로는 한 10조 원대 중반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물론 재원이 문제인데 국채 찍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현호석 총리가 어떤 그러한 정지 작업으로 저는 파악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리 좀 깔아놓은 것 같아요. 찍을 테니까 GDP 2.3%까지 밀려나는 것으로 전망을 내려놓고 좀 더 정당화시킬 수 있는 어떤 명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찍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추론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만약 24조 원까지 최대로 추경을 들어간다고 그러면 2009년도 28조 원 이후로는 최대치입니다. 역대 최대 추경이기 그렇죠. 때문에 상당한 증시에 영향을 좀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하게 지금 돈이 풀리는 상황에서 우리도 돈을 찍어내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당분간 이 추경 재료는 당분간은 호재성 요인으로 증시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금융주는 경험적으로 항상 추경 때 좋았던 그런 경험적인 수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이번 구간대에서도 금융주 시세는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 주 후반에 1분기 전반적으로 이제 등락률 좀 체크를 해봤더니 금융 섹터가 3.7% 정도 올랐어요. 1분기에요. 1, 2, 3월 달에. 그래서 거래소가 이 기간 중에 0.3%밖에 못 올랐었는데 이거 비교해 보면 거래소보다는 선전했습니다만 PBR로 보면 아직은 좀 금융주는 전체적으로 상당한 상승 여력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간이 되기 때문에 잠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네. 업종별로 1분기에 상승이 가장 좋았던 쪽이 의료정밀입니다. 50% 넘게 급등이 나왔었고요.
싸이 효과 때문에 DI가 좋았기 때문이고 또 의료 정밀 기기는 워낙에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의료기기 인수합병 모멘텀도 있었었고요. 뭐 갤럭시 S4 관련해서 일부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이 선전했기 때문에 한 20% 넘게 급등 나왔었고요. 3등이 이제 음식료 담배인데 이게 이제 이지바이오라는 사료업체가 이 섹터에 코스닥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좋았던 부분이 있고 종이목재는 뭐 펄프 가격 관련해서 안정화되면서 좋았던 부분, 뭐 컴퓨터 서비스 그리고 반면에 이제 하락률 상위 쪽으로 가보면 가장 안 좋았던 쪽이 이제 운송주인데요. 업황을 좀 그대로 반영하면서 한 14% 정도 급락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과 철강주, 건설, 운송 장비 순으로 좀 안 좋았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경 관련해서들 이제 수혜주 찾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부동산 대책 관련한 수혜 기대감도 갖고 있는 건설주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분기에 지금 표 보신 것처럼 한 1% 정도 석 달 동안 1%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보다 1.3% 시장 대비 좀 부진했던 상황이었었고요. 뭐 일단 이번 달 초에 이제 오늘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도 계속 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데 종목별로는 뭐 현대산업은 탑픽인 것 같고요. 네. GS건설과 삼성물산은 계속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투사라든지 일자리 창출 관련주 또 이제 워낙에 박근혜 테마주로 불렸던 저출산 수혜주는 저도 이제 저번 주인가요? 돈을 입금을 받았는데 정부한테서 네, 그런 저출산 수혜주들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실제로도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정부 지원 받게 되면 그 예전에 안 살 것 좀 더 사서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네. 아마 긍정적일 것 같고 실적에도요. 그리고 이제 그 LIG 투자증권의 지기호이사가 테크니컬하게 이제 코스닥을 분석해 놓은 걸 보면 지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달 안으로 코스닥이 지금보다 한 8% 정도 상승한 600선 돌파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낙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관련해서 좀 리포트도 좀 확인해 보시고 긍정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건설주 내에서는 내수 쪽에 초점을 맞춰서 현대산업이 거의 탑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은행주가 좀 궁금한 게 오늘 아침에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금리 인하가 한 2차례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정책 효과가 좀 상쇄되지 않을까. 그리고 추경 이후에 은행주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오히려 은행주 실적이 최대로 안 좋았을 때 또 추경 발표 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실적 턴어라운드 효과도 있었다. 그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때문에 이번에도 효과가 은행주는 좀 적지 않을까. 뭐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모멘텀이 좀 소진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기업은행은 그 추경 쪽 이런 쪽 이슈보다는요. 그 지금 나왔던 그 민영화 지연 이슈가 오늘 조금 더 악재였던 것 같고요. 그 금리를 만약에 이제 금융권이 내리게 되면 NIM 순이자 마진은 안 좋은 거죠. 그 돈 기자 가지고 돈놀이 하는 쪽에서 금리 다운시키면 안 좋은 건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대출 많이 갖다 쓸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그래서 아마 에대 마진이 좀 길게 보면 오히려 좀 회복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 긍정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런 금리나 이슈들이 악재성 요인일 것 같긴 한데요. 길게 보면 경기가 좋아지고 부실 채권,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 가계 채권들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은행 수익이 좋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길게 보시면 좀 긍정적 접근도 가능하고요. PBR이 워낙에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봤을 때는 그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 해외 증시와 비교를 해본다면은 지긋지긋했던 디커플링 이야기죠. 이제는 안 들을 수 있을까? 이것이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그 우리나라가 그 왜 디커플링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부분부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전반적으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을 필두로 해서 상당히 그 경기가 악화되면서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잠시 표를 선진국 신흥국 펀드와 선진국 펀드 유출입 관계를 갖다 표를 한번 보시겠는데. 지난 12월까지 해서, 선진국보다 신흥국이, 펀드가 조금 앞서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올 초부터 해서, 신흥국보다 선진국이 급격하게 펀드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신흥국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펀드 자체가 감소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표를 보시게 되면은, EM 관련 펀드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EM 관련 펀드가 아시아 쪽에서는 감소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순매수 누적이 감소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 국내 증시 외국인 수급 추이인데요. 외국인 수급 추이를 보면은 3월 달만 비교를 했을 때
3월 중순까지 미국계에서 매도를 하고 3월 20일까지 미국계에서 주도적으로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영국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국계에서 매도를 한 거는 키프러스 사태 확산 때문에 매도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유럽계 자금은 거의 뭐 단발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미국계 자금 같은 경우는 장기성 자금인데도 불구하고 FTS의 전개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매도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또 네 번째 다음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은 자, 그 외국인 그 채널별 매도 추이인데요. 네. 작년부터 해가지고 작년 연말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차익거래 쪽보다는 비차익거래 쪽으로 매수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 매도가 나가더라도 차익거래 쪽보다는 비차익 쪽으로 매도가 많이 나가고 네.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차익거래 쪽으로 서서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아직도 외국인 매수 추이는 비차익 쪽으로밖에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까지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났는데. 앞으로는 이제 미국 GDP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GDP 추이가 우상향하면서 전망치가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지수, ISM 제조업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동결로 나올 것으로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데 발표가 나와봐야 알겠죠. 오늘인데 결국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추이고. 그 다음에 고용 지표 자체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실업률은 지난달에는 동결이었지만 이번 달에는 건설 쪽의 지표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단 그쪽이 좋아지게 되면 고용 지표도 조금 호전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네. 되면 실업률도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디커플링 현상을 조금씩 축소시켜 나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모르진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수급이 문제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수급이 꼬여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개선세가 지속되면은 그간에는 우리나라까지 효과가 미치지 못했는데 이제는 점점 올 거라고 보세요.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옆에 나라 일본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가 매력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환율이나 다른 부분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정책 측면에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디커플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해소가 될까요? 예, 그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에 엔저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에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일본 쪽으로도 이제 자금들이 우리나라보다 국내보다는 일본 쪽으로 자금들이 또 많이 넘어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환율이 다시 상승을 하면서 추이 자체가 우상향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달러 강세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서서히 이제 자금도 해외 자금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점진적인 호전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토 제조업 경기 개선세가 지속되는 상황 하에서 우리 시장에서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보다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춘절이라는 변수 때문에 지난 이제 1, 2월 달에 좀 흔들렸던 중국 지표가 이제 확장 국면에 있음을 좀 확인을 해줬고요. 물론 예상보다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글로벌하게 미국이 가장 좋다 이렇게 네.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미국 경기 모멘텀은 상당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쪽이겠고요. 아마 이게 버냉키가 민간 소비라든지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기 전까지 계속 드라이브를 걸 것 같아요. 주변에서 뭐라 하더라도 자기가 갈 것 같습니다. 2.5% 인플레 2.5%, 실업률 6.5% 달성하기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G2는 아시겠지만 이제 GDP가 글로벌하게 한 30% 이상을 넘어가는 그런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살아나면 전반적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도 분명히 좋은 소식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과 현대 같은 경우는 중국과 미국에서 현지화 전략을 좀 높게 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내수한테는 썩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쪽에서만 잘 살아나고 우리한테는 이게 이제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혜택들이. 하지만 여전히 시장을 봤을 때는 대표적인 어떤 시총 상위주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잘 되면
코스피도 잘 되는 것이겠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 국민들의 부가 좋아진다 그러면 내수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간접적으로나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수급적인 이벤트 때문에 제가 계속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을 것이라고 한 6월 달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그 견해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이제 펀드 플로우를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1900선 후반대 가장 최근에 28일자가 28일자에 한 600억 들어왔던 상황인 것 같은데 27일 날, 그날, 그 전날 종가를 보고 사람들이 움직여서 돈을 넣기 때문에요. 그 전날 종가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인덱스로는. 근데 1993이 27일 종가였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밴드 하단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지속 높아져도 안 빼고 좀씩 들어올 수 있는 밴드 폭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황을 조금 수급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에는 2000선에만 올라오면은 정말 펀드가 쫙 빠져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기관의 총알 면에서도 조금 더 확보가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전문가님,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로 일단 그 제가 뭐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은 컨트리 리스크. 지금 뭐 조선인민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지난주에 또 주말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주 심한 발언을 했었죠.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미국의 오스틴이라든지 이쪽에 지금 겨냥을 하고 있다. 미사일 쏠 준비를 겨냥을 하고 있다. 그 미사일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핵을 포함한 미사일이거든요. 그런 발언들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칼을 뽑아들고 지금 휘두를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갖다가 지금 겨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는 우리는 지금 언론 플레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거는 아직까지는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표를 잠시 한번 보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재고, 출하 재고, 표인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제조업 경기가 점진적 2011년, 2012년 비해 가지고 이제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 이 표를 봤을 때, 그렇게 판단을 해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는 사실상 우리 경기 지표들이 대부분 안 좋습니다. 1사분기 때. 그러면 앞으로가 어떻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인 회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추경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수들이 다 좋았거든요. 앞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중형주보다는 또 대형주들이 또 좋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기계, 운수장비, 증권, 건설업 이쪽이 좀 많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전략을 가지고 간다라면, 추경시 전략을 간다라면, 이번에 조금 주목해야 될 게 체크 포인트가 추경 예산 규모,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그리고 환율, 외국인 수급 변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IT 쪽하고, 그 다음에 업종을 본다면 IT, 그 다음에 건설증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IT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실적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설증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라든지 그 다음에 정부 정책 기대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IT 같은 경우에는 방금 표를 보시더라도 추경하고는 그렇게 큰 상관은 없거든요. 그런데 실적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IT 업종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 없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상당히 많이 버텼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수 방어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T 쪽을 조금, IT하고 건설업, 건설업 쪽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4월 유망 업종이 IT하고 건설업입니다. 여기서 탑픽 종목으로 본다면은 SK 하이닉스와 현대산업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SK 하이닉스를 조금 주목을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잠시 도표 하나만 더 보겠는데요. SK 하이닉스를 왜 봐야 되는지, 이 도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디램 고정 거래 가격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디램 수요거든요. 이 부분만 놓고 보신다면은, 앞으로 디램 고정 가격, 거래 가격과, 그 다음에 모바일 디램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전문적으로, 디램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하이닉스가, 탑건 종목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탑픽으로 SK 하이닉스, 현대산업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G2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된다는 점 분명히 나쁘지 않고 우리에게도 좋은 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경 효과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처음에는 10조 원 플러스 알파였다가 이제 20조 원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쁘면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경제 성장률을 낮춰 잡았겠느냐, 돈을 더 풀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